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을 조종하고 있는 이 뇌에 숨겨진 운영체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회의에서 상사가 툭 던진 말 한마디? 아니면 친구의 그 무심했던 표정 하나가 그게 하루 종일, 아니 밤새도록 머릿속에서 계속 리플레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잠까지 설치고. 다들 뭐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걸요? 자, 그런데 만약에요, 그게 여러분이 뭐 유난히 예민하거나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냥 우리 뇌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운영체제에 생긴 아주 사소한 버그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맞아요. 이건 사실 성격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버그의 원인은 뭘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한번 진단해 볼 텐데요. 놀랍게도 그 범인은 바로 우리 뇌 안에 살고 있는 아주 부지런한 소설가 한 명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해석장치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머릿속에 사는 소설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는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멋대로 이야기를 막 써내려가요. 심지어 정보가 비어있는 부분,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은 아주 그럴듯한 소설로 채워 넣어서 우리한테 이게 팩트야! 하고 쓱 건네주죠. 아니, 머릿속에 소설가가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소설가의 존재는요, 1960년대에 마이클 가자니가라는 학자의 아주 유명한 분리뇌 환자 연구에서 딱 포착이 됐어요. 자, 실험이 이래요. 환자의 우뇌에만 볼 수 있게 걸으세요 라는 지시를 줍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원이 물었죠. 아니, 갑자기 왜 일어나셨어요? 그러자 그 명령을 보지 못했던 좌뇌가 정말 순식간에 즉석에서 저 물 좀 마시러 가려고요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낸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뇌는 나 잘 모르겠는데 이 공백 상태를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야기를 만들어 채워 넣는 거죠. 자, 그럼 이 부지런한 뇌 속 소설가가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는 과연 어떤 문제들을 일으킬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 작가가 불확실한 상황만 생기면 자기 멋대로 스토리를 써내려가면서 있지도 않은 위협을 감지하는 레이더를 막 켜버린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호감 착각이라는 건데요. 연구를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랑 대화를 딱 끝내고 나서 저 사람이 날 얼마나 좋게 봤을까? 하고 생각할 때 실제보다 훨씬 더, 아주 훨씬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대요. 왜냐? 내 머릿속 소설가는 분명히 날 어색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내가 말을 너무 버벅였나? 이런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막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현실에서는요.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대화를 꽤 즐겼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진짜 억울하죠? 근데 이런 오해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숫자. 이게 바로 우리 뇌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그 유명한 실험의 결과인데요. 학생들한테 일부러 좀 촌스러운 티셔츠를 입히고 다른 학생들이 꽉 찬 교실에 딱 들어가게 한 거예요. 본인은 어땠을까요? 진짜 창피하다. 여기 애들 절반 이상은 내 티셔츠를 봤을 거야. 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실제 결과는 놀랍게도 고작 20%만이 그 티셔츠를 알아챘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던 바로 그 순간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스포트라이트는커녕 작은 조명 하나 비추고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뇌 속 소설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도까지 멋대로 판단해서 우리의 소통 방식에도 서서히 금이 가게 만들어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한 말인데 어느새 그 말이 관계라는 예쁜 그릇을 깨뜨리는 망치가 되어버리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보통 관계를 망가뜨리는 반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바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당신은 항상 왜 그래? 이런 거요. 또 강요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상대방의 호의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대화를 슬쩍 가로채는 것까지 예를 들어 이 보고서 수준이 왜 이래? 이렇게 판단하거나 공감해준답시고 나도 그랬어. 근데 나는 더 심했다?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확 뺏어오는 거예요.
뭐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죠. 하지만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소통이라는 그릇에 아주 미세한 금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증상입니다. 이건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공부할 때 나타나는 건데요. 또 우리 머릿속 소설가가 속삭이는 거죠. 야, 그냥 눈으로 여러 번 훑어봐. 그게 편하고 익숙하잖아. 이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일걸? 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를 아주 큰 착각에 빠뜨립니다. 실제로 한 실험이 있었어요. 어떤 그룹은 같은 글을 그냥 4번 쭉 읽게 했고요. 다른 그룹은 딱 한 번만 읽고 나머지 3번은 책을 덮고 머릿속에서 내용을 막 떠올리게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테스트를 해봤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냥 여러 번 읽기만 한 그룹은 내용의 40%밖에 기억을 못했어요. 반면에 머리 싸매면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꺼내본 그룹은 무려 60%를 기억해냈습니다. 결국 그냥 눈으로 쓱 보는 건 우리 뇌에 거의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뇌는요, 새로운 정보를 막 받아들일 때가 아니라 잠시 멈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10초, 그 짧은 시간 동안 방금 본 내용을 무려 20배속으로 다시 돌려보면서 기억에 콱 새겨넣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멍 때리고 있네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사실 뇌는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기하죠? 자, 지금까지 진단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이 버그들을 수정해야죠. 지금부터 여러분 뇌의 운영체제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일종의 사용자 매뉴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뇌 속 소설가 디버깅하기.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막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딱 알아채는 거예요. 속으로, 이 소설가가 또 글쓰기 시작하네 하고요. 그 다음엔 단어를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날 무시했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좀 바빠 보였나 보다 이렇게요. 공격을 피드백이라고 부르는 순간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하고 내 감정을 분리하는 거예요.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지금 불안이라는 감정이 잠시 나를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요. 불안이 내가 아니라 나를 스쳐 지나가는 구름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소통 방식 수정하기. 대화할 때는요, 아주 간단한 규칙이 있어요. 주어를 너에서 나로 바꾸는 겁니다. 너 때문에 화나가 아니라 나는 지금 좀 속상함을 느껴. 이렇게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비난이 솔직한 감정 표현으로 바뀌면서 상대방이 방어벽을 내리고 대화의 문을 열게 만들죠. 또 이거 당장 고쳐! 라는 요구 대신에 우리 이거 같이 한번 볼까? 이렇게 초대하는 형태로 말해보세요. 상대는 훨씬 안정감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상대가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들에 응답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 숫자가 그 작은 응답 하나가 관계의 운명을 어떻게 가르는지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비율입니다. 관계 심리학의 대가 존 가트먼 박사의 연구인데요. 행복한 커플들은 상대방이 예를 들어 와, 저새 좀 봐. 이렇게 정말 사소한 연결의 신호를 보냈을 때 무려 86%의 확률로 고개를 돌려서 함께 봐주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불행한 커플들은 거의 무시했죠. 결국 관계라는 건 무슨 특별한 기념일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사소한 순간들에 대한 응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마지막, 학습 능력 해킹하기. 이것도 사실 간단해요. 첫째,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을 때 중간중간 딱 10초씩만 멈춰보세요. 뇌가 정보를 다시 재생할 시간을 주는 거죠. 둘째, 한 챕터가 끝나면 바로 책을 덮고 백지를 꺼내서 기억나는 걸 모조리 적어보는 겁니다. 물론 좀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고생스러운 과정이 기억을 아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어버릴 만할 때쯤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강력한 기억법입니다. 마야 안젤로의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고 당신이 한 행동도 잊을 거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는지는 절대 잊지 못할 거라고요. 결국 모든 건 감정으로 귀결됩니다. 우리 뇌 속 소설가는 우리에게 불안과 오해를 느끼게 하지만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연결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의 자동 운항 장치, 그러니까 그 소설가는 앞으로도 계속 작동할 겁니다.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조종석에 누가 앉을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가 쓰는 소설을 그대로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조종관을 잡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겠습니까?